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50명 넘게 증가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중국과 일본에 이어 확진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국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태가 그야말로 당국의 말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 국면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확진자 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식 집계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에만 50여 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공식 누적 집계 명수는 104명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아직 공식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전북, 전주와 제주도에서 각각 1명씩 확인이 됐고 광주에서는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경북에서도 4명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후 중대본에서 이 추가 공식 내용을 확인을 해서 공식 집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선 지난 20일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한 달여 만에 총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진자 가운데서는 사망자도 나와서요. 이 사망과 코로나19의 인과성은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 환자가 20년간 병원에서만 지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20년간 입원해 있던 63세 남성이 지난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숨진 겁니다.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때문에 이 남성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건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사망 원인과 또 코로나19의 연관성을 판단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사망자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병원 정신병동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 달간 외출이나 면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31번 환자와 대남병원 간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이 31번 환자가 이달 초에 청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서 31번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 교회와의 연관성도 확인 중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군하고 연관성이 많은 연고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거기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어제 하루 사이 확진자가 53명이었는데 그중 대구 경북 지역만 51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누적 확진자 수는 70명에 달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가로 경북에서 4명이 추가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조금 잠시 뒤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사람이 상당수 발생을 했는데요. 31번 환자를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 수가 43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전체 확진자의 절반 수준에 달하죠. 단 이 43명은 어제 집계 수준으로 오늘 광주에서 추가로 확인된 집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구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우려할 만한 사례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와 광주 그리고 전북에서 이번에 지자체 검사에서 양성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곳 모두 대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전북 정주의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28살 A씨가 지난 7일에서 9일 대구 동성로와 북성로로 여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에서 19일쯤 기침과 가래 증세를 보였는데요.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직장은 전주인데 영업 지역은 정부권이고 자택은 김제여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현역 해군 장병은 고향이 대구입니다. 지난 13일에서 18일 사이에 대구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군부대 복귀 후에 기침 증세를 보여서 검사를 받았고 2차례에 걸쳐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1차 검사 후에 군부대로 복귀 명령을 받아서 이 적정성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광주 감염자들의 경우도 신천지 대구교회에 예배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6일 31번 확진자가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31번째 환자가 감염 원인지 감염자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일단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까? 네, 일단 국내 그 감염병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역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하는 이 고전적인 방식뿐만이 아니라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학교 휴교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사람 간 거리를 넓힘으로써 확산 속도를 늦추는 그런 단계인데. 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음압 병상 수나 의료진 수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압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국내 코로나19와 관련된 위기 경보가 지금 경계 수준이지 않습니까? 심각 단계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대구시장도 심각 단계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염 확산 단계 그리고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경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계 상태라는 것은 국내에 유입된 그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심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이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 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런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고 대응의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격상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에는 학교 휴업이나 휴교 결정 그리고 집단 행사 금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의사가 권유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31번 환자가 의사 권유를 2차례나 거부했는데도 처벌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벌 근거는 지자체만 갖고 있었고 의사는 검사가 아니라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처벌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와 더불어서 비슷한 개정안을 담은 검역법과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일일 후베이 이성의 확진자 수가 411명, 그리고 사망자가 115명입니다. 네.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74,500여 명이었고 사망자가 2,118명 정도였는데요. 추산해 보면 오늘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한 7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2,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주일 만에 이 통계 기준이 또 변경되면서 중국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한 당서기가 우한 시민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임 우한 당서기인 왕준린이 기존 조사의 허점을 인정하고 3일 내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달성할 목표는 총 5가지라고 합니다. 네. 확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의심자는 핵산 검사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발열 환자를 검사하고 밀접 접촉자는 격리하는 한편 주거단지와 마을을 24시간 격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우한의 상주 인구가 한 1,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5천 명, 사망자는 1,600명 수준입니다. 이 방침이 잘 지켜져서 이 우한 내에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일본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보면 크루즈선에서 사망자가 2명 나와서 일본 내에서도 사망자가 지금 3명으로 늘어났는데 현황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 사이에 감염 확인이 돼서 치료받았던 80대 일본인 남녀 2명인데요. 크루즈선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크루즈선 내 확진자는 634명이고 일본 누적 확진자로 따지면 총 726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기존 방침대로라면 일단 오늘 크루즈선 내에 모든 승객들은 하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근거 없는 불안은 금물입니다. 방역당국이 당부하는 개인 위생 수칙 준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